우리말로 듣는 진푸디 상사 법문 스키의 계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2급반의 개설은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폭설이 쏟아져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굶주리며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딱히 더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단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음식 사러 나갈 시간도 없으니 장황하게 이야기해도 굶주림에 추위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이때 벽곡 가는 사람들 좋아하겠죠? 억지로 먹을 필요 없고요.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을 짓든 밥을 먹든 기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으로 쌀알 한 톨씩과 대화를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먹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듣기에는 아주 잔인한가요? 하지만 밥은 먹히는 것입니다. 안 먹어주면 오히려 빨리 먹어달라고 하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식사하면 스스로에게 이롭게 됩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주죠. 즐거운 마음을 가미하여 식사하게 되면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왜 사람은 화가 날 때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아질까요? 그렇죠. 많은 이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화를 내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체하기 쉽습니다. 기분으로 신경계통이 식사와 모든 체내에 유입된 섭취물과 대항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섭취하면 배출도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면 긍정적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더 잘 이해되고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또한 창의력이 넘치게 됩니다.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창의력이 넘쳐나면 월급도 늘어나겠죠? 수입이 늘어납니다. 일하면서 짜증을 부리면 화내고 밥 먹으면 소화 안 되는 것처럼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직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리는 없다고 믿고 이미 일어난 일은 화를 내고 안달아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쉽다고 생각해도 이미 발생한 일입니다. 이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투해 본 적 없는 무림고수는요, 지붕 사이를 넘나들고 산을 사이에 두고 소를 격파하는 그런 공력을 지녔다고 해도 적과 마주쳤을 때 당황해서 두 다리를 떨고 있으면 지는 무공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무림고수라 인정받지 못하겠죠. 파급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즐겁고 느슨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범하고 자연스러우며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할 경우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밥이 생명력을 가지고 더 이상 밥알이 아닌 아주 작은 싹이 됩니다. 생명력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 밥을 먹고 나면 신체와 소화계통은 모두 즐겁고 개방적이 되어서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을 모두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분만 흡수해도 우리의 신체는 가장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이 됩니다. 먹고 나서 독소로 변하고 그 다음 배출도 안 되면 독소가 여러분의 체내에 신속하게 흡수되면서 우리의 질병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든 일을 하든 친구를 만날 때도 가족을 대할 때에도 심지어 조금 더 경지가 높아지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경지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암울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신처럼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신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협할수록 시시비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겪은 참혹함과 고달픔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능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포용력이 너무 작으면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소인배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소인배는 즐겁지 않고 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따지기 때문이죠. 이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만 칭찬해주고 왜 나는 칭찬해주지 않지? 이렇게 나에게 대놓고 다른 사람에게 예쁘다고 칭찬하고 난 정말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할 때와 현실적인 생활에서 정작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즐거운 마음, 열린 마음, 햇살 가득한 마음이어야 한다고 잊지 말고 일깨워줘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익을 마주할 때 또는 번뇌가 생기려고 할 때는 늘 자신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내 마음은 아주 넓고 신과 같은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되어 한 번만 성공하면 그 다음은 끝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한 번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듯이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어의 회귀를 본 적 있나요? 밴쿠버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광경이죠. 많은 고기들이 험난함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머리가 부딪혀 깨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새로운 인생의 경지를 기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높아서 처음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응하기만 하면 곧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고요. 어려움은 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에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 즉 나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고 치료하기 힘든 병을 앓고 있고 누구도 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온 세상은요, 음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병에는 그에 해당하는 치료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병에 걸리든 그 병을 치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배우자를 찾는 것처럼 기회와 인연이 필요하고요. 곳곳을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던 배우자가 항상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듯이 말이죠. 때로는 그렇게 우연한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배우자를 만납니다. 인연이 닿았을 때 일은 쉬워집니다. 인생의 경지는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지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니까요, 스키를 배우던 생각이 나는군요. 이 나이에 스키를 배우기에는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예, 캐나다 사람이 그 TV에서 보니까 눈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얼음으로 조각한 집에서도 사는데 자주 설산을 오르내리며 스키도 못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한밤중에 설산에 올라갔습니다. 스키 착용 방법도 몰라서요. 처음에는 스키 두 짝을 모아 엉덩이 밑에 깔고 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내려는 갔는데 스키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 추운 스키장에서 스키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스키를 타는데도 1분도 안 걸렸는데요. 그 스키를 찾느라 1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세상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눈은 쌓여 있는데 불빛도 없고. 예, 겨우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꽁꽁 묶어서 옷자락을 쫙 찢어서요. 묶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한 외국인이 손전등을 비추면서 뭐 하십니까? 라고 하더군요. 스키를 타는데 이 스키가 이리 와보세요 하더니 착 밟으니까 바로 장착이 되더군요. 아유, 얼른 좀 일찍 오지. 괜히 옷자락만 찢었잖아요. 진짜. 예, 때마침 온 것도 같았습니다. 안 그러면 옷자락을 더 찢어야 될 뻔했잖아요. 예, 스키를 신고 풀대 뒤에 서자 그가 뒤에서 밀어서 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갔나고요? 누워서 내려갔어요. 이건 슬라이딩 물놀이가 된 거예요. TV에서 볼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 그분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예, 중국어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했더니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는 영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외국인이 참 눈치가 없어요. 일단 과정은 제쳐두고라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체력 소모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결국 지쳐서 집으로 갔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젠 안 갈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설산에 가서 스키를 타는 건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야. 거기에 왜 끼어들어? 안 그래요? 평탄대로를 두고 왜 하필이면? 예, 이것도 사치예요. 탐욕이라고요. 그래, 수행자는 탐욕을 부리면 안 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등이 안 아프니까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또 산을 올라갔습니다. 한 번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올라갔어요. 낮에는 여전히 창피하니까 또 밤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쉬었어요. 스키도 쉽게 신고 신고 나니 쉽더군요. 하늘이 도움을 주지 않는지 바람이 불었어요. 눈이 오는 것은 아닌데 나뭇가지에 얹힌 눈꽃들이 날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래서 겨우 일어서서 이번에는 뭔가 되는가 보다. TV에서 본 사람들 흉내내면서 뒷짐을 졌습니다. 손을 뒤로 하고 타니 참 좋더군요.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아마 이 스키에는 재능이 없나 봐요. 그 외국인과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잠시 스키를 타고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또 오더군요. 또 만났네요. 웬스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지난번에는 그 신발을 장착해줬는데 예, 용서한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주 손쉽게 나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예, 스키를 어떻게 타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용기 있게 미끄러지면 된다라고 하더군요. 아주 답답한 기분이 들더군요.
미끄러지는 것이 그렇게 쉽나? 예, 그 가파른 눈길에 급정거를 못하면 늑대 먹이가 돼도 모를 일이고 내려가면 그 아래는요 아무것도 없는 산림이잖아요. 게다가 그곳은 우리가 솜씨를 뽐낼 곳도 아닙니다. 외국인도 화가 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용기가 없으면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예, 이 담력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럴 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의 나라에 살면서 말을 가려서 해야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그 여동생이 약간 멍청한 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잘 탄다고 하더군요. 그 여동생이 약간 모자란 여동생도 스키를 타는데 그럼 난 뭐지? 이때 그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후덜덜 떨면서 일어나서 나는 신이 아니냐 예, 라고 생각을 다잡으면서 재빨리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그가 밀까봐 무서웠거든요. 그 마음속으로는요 신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끄러졌고 예, 이번에는 바로 서서 휙 내려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격려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일찍 격려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몇 년이나 지났습니다. 예, 다 내려간 후에도 넘어지지 않았고 도착할 즈음에 유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유턴을 하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멈춰야 하는 곳인데 유턴을 하면서 예,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그 열차처럼 방향을 바꿀 필요도 없이 저절로 거꾸로 가는 거였어요. 예, 거꾸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니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법을 저는 전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엎드렸죠. 미안하고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웅도요 때로는 용감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미 넘어진 건데 내 스스로 엎드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넘어진 것은 미끄러지는 것을 멈춘 거죠. 만약 미끄러졌다면요 이 자리에서 불법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단번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어난 후에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우린 신이잖아요. 그죠? 신이라면 보통 사람과 달라야죠. 신이라면 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잠시 쉬고 나서 외국인이 날 보면서 웃더군요. 방금 뭐라고 외쳤어요? 라고 하더군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나더러 중국어로 말하라면서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더니 나 알아요 라고 하더군요. 뭘 알겠어요. 바보 같은데. 그래서 다시 미끄러지자니 여전히 좀 후들들 떨리고 그런데 그분이 한 번 더 타세요. 재밌는데 방금 괜찮았는데 한 번 더 타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못할 것도 없죠 라고 하면서 떨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밀지 마세요 라고 했죠. 솔직히요
신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도 떠밀려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예, 정말 이제 혼자 용기를 북돋아서 나는 신이야. 내가 못할 것은 없어. 그렇게 많은 어려움도 이겨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제자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예, 큰 소리로 나는 신이야 라고 외치면서 휙 내려갔습니다. 외국인이 일어서서 보더군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했죠. 예, 마음속으로 겁은 났지만 어디부터 속도를 멈추고 정지선을 지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힘껏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평평한 곳이 있었거든요. 끝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죠. 외국인이 도대체 뭐라고 외치냐고 묻더군요. 나는 신이다라고 외쳤다라고 했더니요. 그럼 내 여동생도 신이겠군요 라고 하더군요. 뭐 다 그렇다고 치죠. 뭐 이해를 못할, 이렇게 심오한 철학을 이해 못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은 모두 부처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곧 신이고 신이 부처님이니 아무튼 스키를 탈 줄 알면 다 신입니다. 스키를 탈 줄 몰라도 앞으로 부처님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는 몇 번 스키를 더 탔습니다. 그리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갔죠. 예, 그때야 너무 레벨이 낮은 신이 되었구나. 대여섯 살 된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있더라고요. 같이 타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처세는 참 어려워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새처럼 날아가듯 타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끼려니까 예, 하늘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키를 들고 젊은이들이 타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타봤습니다.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가파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수행은 됐으니 창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가파른 눈길을 걷는 것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한 번 걷고 나니 그래도 자신감은 생기더라고요.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한 번만 타고 말 거는 아니니까 비싼 스키가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먹고 안 되면 누워서 내려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키를 타서 신고 나서 나는 신이다 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예,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도착한 곳이 푹신해서 일어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단망이었어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캐나다는요. 공공 안전 의식이 아주 강해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가 달려오더군요. 예, 그것도 2대씩이나요. 크게 사고라도 낸 줄 알았나 봐요. 난 괜찮은데 한 대만 타고 왔습니다. 내가 앰뷸런스에 타니까 그들이 혈압기를 들이대더라고요. 나 그런 거 싫어합니다. 됐어요 라고 했더니 나더러 산을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안 돼요. 나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번에는 누워서 타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서 탔습니다. 다행히도 차단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몇 바퀴는 굴렀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지켜봤더니요. 나보다 심하게 구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공수고
공수래잖아요. 이 세상에는 100년 전에는 내가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빠른가 조금 더 늦은가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너무 환해지면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들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겁쟁이라도 가야 하고요. 영웅이라도 가야 합니다. 영웅인지 겁쟁이인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겠죠. 어쨌든 몇 번 구르고 기었더니요. 지금 보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경지가 사람의 경지인지 신의 경지인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은 꼬마 신들, 크고 작은 신들이요, 그곳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웃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비록 뛰어넘기 어려운 과정, 적응 과정이 필요하고요. 능숙한 사람이 보기에는 어린이나 그 유치원 수준을 적응하고 나면 자신감만은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면 자신의 경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 경지를 넘어서면 그 후부터는 탈 줄 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높은 산도 구르고 기면서 내려왔고 넘어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번 넘어지는 이유는요,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의 경지에 적응이 되면 원래는 높게 느껴졌던 경지도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할 수가 있고요. 본래는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했던 경지도 결국은 나와 하나가 됩니다. 별거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지, 우리 마음속의 장애는 늘 그건 저 사람 이야기야.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나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넓은 마음, 착한 생각, 자비로 사람을 대하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부자이길 원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특히 아주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사건에 의해서 사건 자체의 방해를 받았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방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늘 욕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늘 자신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포부, 자신의 취미, 자신의 분명한 애증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몸에 새겼습니다. 불법에 귀의한 사람들은요, 연꽃이나 불상을 심장 부위의 피부에 새기며 심지어는 이마에 새겨 자신의 포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 불교도들은요, 수계할 때 머리에 연비를 하는데 잔인해 보이지만 포부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 특히 손에 문신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지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손에 많은 글을 쓰게 되고 그 손이 부족하게 되겠죠. 스키를 탈 때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나는 신이다 라고 문신하면 손가락 마디만큼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는 날 수 있다 다시 새겨놓고 몇 줄 새겨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새겨놓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아직 문신으로 새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고집할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익이 생겼을 때 스스로 늘 자신을 일깨워 준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아주 좋은 방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격려가 되는 말들, 자신을 일깨워주는 말들을 여러분이 평소 가장 가까이 지니고 다니는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핸드백 혹은 지갑,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거울이 되게 될 텐데요. 그런 물건들에 붙여서 매일 지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울 뒤에 붙이고,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무실 테이블 앞에 그렇게 놓아두어서 항상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 구속이 무엇인지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무림고수처럼 지붕을 넘나들고 산 너머 소를 격파하는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정작 무기를 든 적과 맞닥뜨렸을 때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 높은 경지와 뛰어난 무술이 한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죠? 연습할 때 한 사람, 정말 시합을 할 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쌓았던 교양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경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일깨워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매 걸음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경지의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방법과 이치를 깨달은 후에 우리의 경지가 진정한 발전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지만 기회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처신의 경지를 높이는 것이고, 그 경지가 높으면 질병이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어서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되면 분노, 억울함, 그리고 우울함, 그리고 공포, 오만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적 약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경지를 얻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워지고 인연이 닿았을 때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몸의 긴장을 풀고 온몸으로 지혜와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지혜와 에너지가 자신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쓸 때 삶의 경지가 정말 높고 여러분의 삶은 아주 다채로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